자, 뇌물죄 일반론입니다. 자, 서론을 보면 뇌물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고 미수가 없다. 미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보법은 잠시 이따 볼 것이고요. 자, 수뢰죄와 증례죄의 관계를 봅니다. 자, 이 판례 별표. 이 판례는 많이 보았을 겁니다. 총론에도 많이 나오는 판례이고요. 자, 뇌물공여죄와 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다. 공범 검은색 동그라미 치시고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행위의 공동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느냐? 아니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위법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만 갖추면 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 개인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책임 능력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책임은 빠집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만 갖춰지면 행위 공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은 행위 공동만 있으면 공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전부 다 책임 있을 필요는 없다. 왜요? 책임 능력은 달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총론에서 배우는 거고요. 자, 밑에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됐던 형식을 빌려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유하는 경우 여기서 공유 동그라미 밑에 받아들이면 동그라미를 하나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주는 행위지. 공유하는 행위가 있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가 공동되죠. 그렇죠? 그래서 행위 공동을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뇌물수수죄가 성립을 한다는 논리가 되죠. 자, 다음. 자, 피고인들이 뇌물수수가 함정교사에 의하긴 하나 그랬는데 여기서 뇌물수수 동그라미 그리고 함정교사 밑줄 그으시고 이 함정교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형사법에서 여기서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이죠. 자, 우리 이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의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봐요. 그치? 예, 물론 이제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 같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보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고 하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받은 놈은 수수죄가 되고 주는 놈은 공여죄가 되는 거예요. 자, 뇌물이 뭘까를 보겠습니다. 자, 뇌물이 되려면 직무에 관한, 즉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부정한 보수여야 되고요. 모든 이익이 전부 다 뇌물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직무 관련성. 자, 의인됐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직무 권한을 말해요.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나 장래 직무도 모방하다 했는데 일반적 직무 권한에 관련된 판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볼게요. 쭉 내려오셔서 교통경찰관 사건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별표 쳤나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자, 직무에는 마지막에 일반적 직무 권한 빨간색 일반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일반적 직무 권한이라면 그 윗줄에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나 장래,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는 직무를 할지라도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다면 이것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다. 그런 말이. 자, 무슨 얘기인지 올라가 봅니다. 원주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찰관 갑이었다. 이 경찰관 갑은 교통계 소속입니다. 교통경찰관인 거예요. 을에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을 묵인하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다. 그래서 단속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찰관은 교통계 소속이잖아요. 근데 교통계 소속이기보다는 일단 이 경찰관 갑은 경찰관이라는 거예요. 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음 밑에 각주 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죠. 경찰관이라고 하면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를 두고 있다. 자, 경찰관이라면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고 수사해야 할 일반적 직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교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통계가 중요하고 외사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찰관이기 때문에 범인을 잡아야 되고 범죄를 예방해야 되고 수사해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시게 되면
교통계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박범죄라는 수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경찰관이라는 일반적 직무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에게는 수혜죄를 인정한 거예요. 자, 됐고. 자, 다시 쭉 올라가서 앞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직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직무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정권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보좌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고 봤습니다. 됐죠? 자, 밑에 판례도 별표 쳐볼게요. 별표 쳐보면 역시 2번의 마지막 줄 보시면 빨간색으로 일반적 직무 권한이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 윗줄에 검은색 보시게 되면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 검은색 밑줄 그시고, 사실상 밑줄 그시고, 보좌 영향 밑줄 그시고, 과거 밑줄 그시고, 장래 밑줄 그시고, 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든 담당하고 있지 않든 간에 싹 다 된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그 위로 갑니다. 자, 직무에 관한 청탁 밑줄 그시고 X 이거 필요 없어요. 부정한 행위 밑줄 그시고 X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없고 그 밑에 특별한 의무행위 위반이나 청탁의 의무 등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 이것도 밑줄 쫙 그시고 여기까지 밑줄 그시고 이런 거 X 일단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금품 시기와 직무집행의 행위를 전후를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전이든 후든 간에 가릴 필요가 없다. 그 예가 뭐가 있어요? 단순수뢰죄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수뢰죄 129조에 해당하는 단순수뢰죄는 청탁이 요건이 아니고요. 부정한 행위도 요건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전 사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수뢰죄는 직무 관련성만 있고 돈을 받으면 수뢰죄는 성립한다 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이 판례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직무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네요. 방금 읽었지? 직무 그 자체, 직무 밀접 관련,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위에서 봤습니다. 자,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 돈을 받게 되면 일반 사람으로부터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도 뇌물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잣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판례 앞에서 봤죠. 과거든 장래든 상관없다 했어요.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일단 끊고 자, 그 이익을 수사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한 사항이 그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없대요. 직무에 관련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순히 파란색으로 막연하다 세모, 추상적이다 세모, 그리고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 지을 만한 구체적인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 세모, 이랬다면 그때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례가 보았습니다. 됐고, 자, 이 판례 중요하죠. 마지막 판례 보시면 사회 일반 사람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동그라미. 이것도 뇌물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된다.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직무 관련성 인정했던 판례 볼게요. 자, 빨간 펜 들어보시고, 자, 비행 묵인 취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노력의 대가 동그라미 치시고, 전부 다 직무 관련성 인정됐습니다. 전부 다 주체는 공무원들이에요. 자, 경락 허가 허부 결정문 문안 작성에 관여해본 주사부가 경락 허가 결정을 좌우해달라 동그라미. 취지로 돈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고요. 구청위생과장이 건물 용도 변경 허가 관련 동그라미. 이와 관련 동그라미. 그 다음 이에 관하여 동그라미. 전부 다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시의회 의장이 뭐뭐 사업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관련 동그라미. 이와 관련 동그라미. 그쵸? 시의원인 피고인이 노인시설에서 구독하는 신문의 구독료 예산. 그치? 노인시설에서 구독하는 신문의 구독료, 신문 구독료 동그라미.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돈을 받겠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서 뇌물수수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공립대학교 총장이니까 공무원이죠. 소속대학 교수가 행하는 동그라미. 그 평정업무 관련 동그라미. 자, 대대주임원석 군인 공무원이죠. 그 병사들 보직 등을 결정하는 직무를 해왔는데 여기서 보직 등의 결정
병사들의 보직 동그라미 관련해서 돈을 받게 되면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자, 국회의원이 그 대가 동그라미 직무에서 인정됐다는 거죠. 그 소관 기관 업무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경찰관이 재건축 조합 직무 대행자에 대한 진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재건축 설계 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 사무소 대표자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재건축 설계 업체로 선정되기를 동그라미 하는 그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은 직무유연성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경찰관은 이쪽 재건축 조합 진정사건 수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직무유연성이 있으므로 이 경찰관은 뇌물수수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운전면허 담당 업무 경찰관인데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동그라미. 당연히 직무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고요. 자, 경찰 공무원이 슬롯머신 업계에 5천만을 투자하였다. 5천만원 투자하였다. 근데 얼마 받았습니까? 1억 5천 받았네요. 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을 초과한 액수니까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 공무원이 슬롯모션 업계 관계자로부터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직무유연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수뢰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수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피고인인데요. 단지 안부 인사로만 나눌 정도였었던 사람이 미화 2만 달러를 받았다고 했을 때 뇌물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자,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는 재건축 조합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조합장 직무 관련해서 돈을 받게 되면 역시 뇌물죄가 인정되죠. 자, 공사관리 총괄하는 직무 대행자인데요.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동그라미 해서 청탁받았다면 직무유연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시도지사 나와 있네요. 시도지사라는 사람은 관광시설, 업체, 지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골프장 관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다면 당연히 뇌물죄가 된다는 판례가 됩니다. 다음, 자, 22번도 그 청탁 명목을 했으니까 직무유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자, 밑에 금융기관 업무에 관하여 영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 뇌물죄가 인정되는 것이고요. 자, 도시계획국장이잖아요. 자, 여기서 건축공사 부분을 무회사에 하도급 받도록 해준 다음에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당연히 도시계획국장이기 때문에 건축 관련해서 도급받는다, 하도급받는다 관련해서 직무유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죠. 돈을 받게 되면 뇌물죄가 인정됩니다. 자, 그럼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 걸 한번 볼게요.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형량을 감경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돈을 받긴 받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피고인들이 누구냐면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이에요. 오늘날 교육부입니다. 자, 교과서 내용 검토 및 개편 수정 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따라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용 검토 및 개편 수정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책 저자가 하는 겁니다. 책 저자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무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경찰청 정보과 경찰관이잖아요. 근데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 업체 선정 업무, 이건 경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치? 직무유연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승진을 부탁했다고 했네요.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청에 있는 인사과에서 하는 것이지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받긴 받았지만 직무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뭐는 안 된다? 단순 수뢰죄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 대신 누구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알선 수뢰죄는 가능해요. 또는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죄 행위는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 수뢰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돈을 받긴 받았는데 의뢰상의 대가였다.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있어서 받았다고 했을 때 직무유연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나와 있네요. 근데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쵸? 그 다음, 도시계획 구획정립의 측량 기술원으로서 근무하였는데 입찰 예정 가격이 얼마일 것이라고 그냥 추측한 내용, 이건 추측한 내용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직무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은 것이고,
자, 쭉 읽어보시고 국립대학교 부설연구소가 무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직무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 교수잖아요. 근데 구치소로 왕진을 나갔다라고 했을 때 뭐 구치소에 뭐 교육하라는 거, 강의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이자 또는 병원 의사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는 것은 강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줄을 보시게 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므로 뇌물수수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